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회 5학년 2학기 2단원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중에서 15차시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니다. 나라를 되찾으려고 노력한 여러 인물을 알아봅니다. 네,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여러 인물들의 노력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보도록 할까요? 3.1운동 전후로 이제 국내외에서 나라 안에서 그리고 나라 밖에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나라의 많은 일들을 결정하고 움직이는 정부인데요. 임시정부라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죠. 그래서 잠시 동안 만들어주는 그런 정부라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임시정부는 여러 지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통합정부는 뭐냐면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로 모였다는 뜻이야. 그래서 하나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지. 통합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919년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여러 임시정부를 통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니까 얼마나 일본이 탄압을 하고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움을 받기 쉬웠던 중국 상하이 땅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네, 이건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의 어떤 성지로 가치를 지니는 상하이에 지금 이 유적지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보면 한인애국단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한인애국단이 저 단원들이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가 나와 있고, 그리고 초기 임시정부의 어떤 요직들을 맡았던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의 활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생활 공간과 직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그 유적지가 이렇게 중국 상하이에 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했는지가 이제 나오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비밀 연락망을 조직을 해서 국내의 독립운동을 지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걸 도와줘라, 여기서 잠깐 숨어 있어라, 이런 지휘를 했고요. 또 독립자금,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와 외교 활동도 하고 독립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거야, 너희 나라도 도와줘, 이런 외교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김구 선생님은 한인애국단을 조직을 해서요. 이거는 무력 조직이에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일제 저항하는 무력 조직인데요. 조직인 한인애국당을 조직해서 무력으로 일제 저항에서 광복 의지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한인애국단의 어떤 활동, 한인애국 단원들의 활동은 이 뒤에서 또 나오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대한 동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드디어 수립이 됐는데, 자, 그 옆에 그림을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이동 경로. 임시정부에서 자꾸 이동을 했대. 그럼 볼까요? 자, 상하이, 항저우, 난징, 우리가 알고 있는 우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 자, 궁금증이 생기죠, 그죠? 이 친구처럼, 여기 있는 친구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왜 계속 이동했을까요?
자, 여러분 잠시 생각해봐요. 왜 자꾸 이동을 했을까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 일제가 감시하고 탄압했기 때문에. 탄압은 못하게 자꾸 괴롭혔다는 뜻이야. 그 두 번째는 중국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일제 당시에 일본이 중국 또 침공을 해서 만주국을 세우고 중국까지 침략하려고 했거든.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임시정부가 이렇게 이동을 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인애국단 선생님이 얘기했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김구 선생님이 조직한 한인애국단의 어떤 단원들의 활동, 윤봉길 의사, 유명한 여러분들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죠? 도시락 폭탄으로 알고 있는 윤봉길 의사의 활약상 한번 들어봅시다. 한인애국단은 윤봉길은 상하이에 있는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의 천황의 생일을 기념한 행사장에 폭탄을 던지는 의거를 흔들림 없이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영상을 잠깐 볼 건데요. 한번 잠깐 보고 보도록 합시다. 1932년 4월 29일 중국 상하이의 홍커우 공원에서는 천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천장절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경축대 단상 위에서는 일본군 장군들과 상하이 거리민 단장 등이 시계 진행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만한 얼굴로 일본의 국가를 목청 높여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단상가 홍커우 공원을 울리고 장면은 매캐한 연기와 화염에 쌓였습니다. 경축대 쪽에서 폭탄이 터진 것입니다. 일장기를 들고 행사를 구경하던 사람들은 저마다 소리를 지르며 흩어졌습니다. 폭탄이 터진 경축대 위에서는 일본군 장군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주인공은 경축대 위를 향해 물통 폭탄을 던진 25살의 조선 청년 윤봉길이었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11시 40분 운명의 시간이 되자 윤봉길 의사는 오른손에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왼손으로 안전핀을 뽑아 2m쯤 전진해 경축대를 향해 폭탄을 던졌습니다. 폭탄은 일본군 장군들의 눈을 멀게 하고 목숨을 잃게 한 폭탄을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과 물통으로 위장해 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폭탄을 던진 후 홍커우 공원의 연기와 아수라장 속에서 윤봉길 의사는 일본군에게 연행되었습니다. 윤봉길 의사는 그해 12월 19일 일본 가네자와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로 25년의 짧고도 빛나는 인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윤봉길 의사가 일본의 주요 장군들, 그 군대를 이끈 주요 장군들을 폭탄으로 살해하는 의거를 흔들림 없이 실행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또한 어떤 우리나라처럼 어떤 정부니까 군대를 조직했어요. 군대. 여러 나라의 독립군들을 모아서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을 모아서 한국 광복군을 창설을 했다. 그래서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광복군을 만들어서. 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3.1운동을 정신을 바탕으로 주권이 우리나라 국민에게 있음을 밝히고 민주주의의 정치체제를 갖췄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를 갖췄고요. 이는 오늘날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또 이런 노력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에게 이게 굴복하지 않고 스스로 우리나라를 지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주성과 우리나라의 뿌리를 지켜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닌 의미고요. 이제 김구가 한인 애국단을 만들었는데 한인 애국단원이었던 윤봉길이 그 도시락 폭탄을 던지러 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음을 각오했겠죠. 그것을 보내는 김구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글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고 동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봉길은 자기 시계를 나에게 꺼내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비싼 시계였죠.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랑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나는 목이 맨 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했더니 윤구는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참 슬프죠? 한번 동영상 보도록 할까요? 윤봉길 의사의 유품으로 남은 회중시계. 사실 이 시계는 김구 선생의 것이었다.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가 서로 맞바꾼 회중시계 이야기는 백범일지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선생님, 어제 선서식 후에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저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쓸 데가 없으니까요. 홍구공원으로 떠나기 직전 김구 선생과 윤봉길 의사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리고 맞바꾼 회중시계. 나라를 위한 마음 하나로 서로를 굳게 믿었던 그들. 윤봉길 의사가 시계를 산 이유도 분초를 정확히 따져 거사를 실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윤봉길 의사의 유품이면서 동시에 김구 선생의 유품이기도 한 회중시계. 여기엔 두 애국자의 가슴 먹먹한 사연이 담겨있다.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은 여러 어려움에도 독립운동가들을 이끌고 앞장섰습니다. 그들을 지휘하고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윤봉길 의사는 이제 중국인들도 일제와 싸웠어요. 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인들의 독립 의지를 보여줬고 중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이 우리도 일본이 저렇게 미워서 하고 있는데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가 저렇게 멋지게 일본에 대항하는구나, 일본에 저항하는구나를 보고 중국인도 자신감을 얻고 우리가 조선인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도와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 또 윤봉길 의사가 이렇게 의거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 광복군, 이건 여러 독립군들을 모아서 만든 한국 광복군인데요. 독립군 부대가 두 가지 큰 대첩, 두 가지 큰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자,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 첫 번째는 봉오동 전투예요. 봉오동 전투는 우리나라 끝에 이쪽에 있는 봉오동 전투고, 그 다음에는 청산리 대첩이에요. 청산리 대첩. 홍범도 장군님은 두 개 다 되어 있고, 두 개 다 참여를 했고, 김좌진 장군님이 또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다.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은 만주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독립군을 진압하려고 이들 군대가 있던 봉오동을 공격했습니다. 이거 봉오동 전투 영화도 있죠. 자, 봉오동의 지형을 잘 알고 있던 홍범도는 전투에 유리한 지역으로 대규모 일본군을 유인해서 포위한 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이렇게 산골짜기가 이렇게 있어요. 독립군이 이쪽으로 도망쳐. 그래서 이 산에 매복을 합니다. 일본군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 있는 일본군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포위해서 많은 일본군들을 살해를 했다. 그래서 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한 독립군은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청산리 대첩인데요. 독립군의 활발이 더 활발해지자 일본군은 더 큰 규모로 독립군을 공격을 했습니다. 아예 토벌을 하려고 그랬어. 아예 싹 다 씨를 말리려고 했어. 김좌진과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부대는 청산리 일대에서 유리한 지형과 전술을 이용해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고요. 청산리에서의 전투가 가장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 우리가 일본군을 독립군 부대가 이겼던
두 가지 큰 전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과 그리고 한인 애국단의 윤봉길 의사가 했던 어떤 의거 그리고 독립군들의 활약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런 무력투쟁 이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그런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